혹시 부모님 식탁 한쪽이 알록달록한 약통들로 가득 차 있진 않으신가요? 밥을 드시기 전에 알약부터 꺼내 놓으시고 하루 종일 이건 혈관에 좋아, 이건 치매 안 걸리게 해준대 하면서 챙겨 드시진 않나요? 부모님 식탁에 가득 찬 약통을 볼 때면 밥을 먹기도 전에 배부른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건강해지시려고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 건강보조제가 광고에서 말하는 좋은 작용보다는 부작용이 훨씬 많아서 몸을 해롭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사실 시중에서 기적의 보약처럼 팔리는 건강보조제 중에는 과학적으로는 효과가 거의 없거나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비타민 하나면 젊어질 것처럼 광고하지만 연구를 보면 뇌출혈이나 암 발생을 높이기도 하고 뼈에 좋다며 먹는 칼슘이 오히려 심장을 굳게 만들기도 합니다. 치매 예방에 좋다고 믿는 은행잎 추출물은 다른 약과 함께 먹으면 출혈이 멈추지 않는 위험이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잘 안 들리죠. 왜냐면 거대한 보조제 산업이 일부러 감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매일 TV 홈쇼핑 인터넷에서 쏟아지는 달콤한 광고는 사실 우리의 불안과 희망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혹시 치매 걸리면 어떡하지? 뼈가 약해지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한 마음을 파고들어 우리의 지갑을 열리게 만드는 거죠.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단순히 이건 위험하다는 경고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약 대신에 안전하게 건강을 챙길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괜히 돈 쓰는 보조제에서 벗어나 지갑을 지킬 수 있고 무엇보다 몸을 건강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건강은 비싼 약통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로 몸을 깨워주고 식사 후에 따뜻한 햇볕을 받으며 걷기, 일상에서의 장보기 같은 가벼운 발걸음, 식탁 위에 영양소가 가득한 자연스러운 음식,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나누는 웃음 속에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직접 경험하고 확인한 절대 드시지 말아야 할 건강보조제들을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공통된 모습을 봤습니다. 건강해지려고 이것저것 챙겨 먹었는데 왜 몸이 더 힘들어지죠? 하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광고에서는 효과가 좋고 빠른 약처럼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을 조용히 해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게 위험한지 아시면 괜히 돈 쓰고 몸 상하는 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종합 비타민이에요. 얼마 전 한 유명 예능 프로그램에서 매 끼니마다 알록달록한 비타민을 챙겨 드시는 아버님 모습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탁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영양제들. 많은 시청자분들이 나도 저렇게 해야 오래 건강하게 살겠구나 하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만큼 어르신들 사이에서 비타민에 대한 믿음은 아주 깊습니다. 광고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 한 봉지면 완벽한 영양 균형. 바쁜 일상 속 한 번에 모든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노화 방지, 활력 회복, 면역 강화까지 종합 비타민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런 문구를 들으면 참 안심이 되죠. 식사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고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영양소가 있지 않을까 불안하니까요.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종합 비타민을 선택합니다. 한 번에 다 챙길 수 있다니 얼마나 편리해. 밥은 대충 먹어도 이거 하나면 걱정 없겠지. 주위에서 권하고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고 가격도 다양하니 부담도 덜합니다. 마치 보험처럼 매일 챙기면 든든하다고 믿게 되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종합 비타민은 여러 성분이 한꺼번에 들어있기 때문에 몸에 꼭 필요하지 않은 성분도 억지로 같이 삼키게 됩니다. 그 결과 간과 신장의 과부하가 걸릴 수 있어요. 또 고혈압이나 당뇨약을 이미 복용 중인 경우 특정 성분이 약과 위험한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단순한 치과 치료나 잇몸 출혈조차 멈추지 않는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중복 섭취예요. 종합 비타민에 이미 들어있는 성분을 또 다른 단일 비타민이나 보조제를 통해 중복해서 먹다 보면 어느새 초고용량으로 몸속에 쌓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비타민 A나 철분은 과잉 시 독성을 일으켜 간을 손상시키거나 소화기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몸을 보호하려고 먹은 것이 오히려 몸을 해치는 부메랑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 종합이 답이라는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몸은 균형 잡힌 식사만 해도 대부분의 영양소를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혹시 결핍이 의심된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필요한 성분만 최소한으로 보충하는 게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채식을 오래 하신 분이라면 비타민 B12, 햇볕을 잘 못 쬐는 분이라면 비타민 D 정도가 필요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외 대부분은 식탁에서 충분히 충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비타민 중에서도 고용량 항산화제로 유명한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입니다. 젊음을 되찾는 항산화 비타민, 세포를 지켜 암과 심장병까지 예방합니다. 하루 한 알이면 노화 걱정 끝. 이런 광고를 듣고 있노라면 누구라도 혹할 수밖에 없죠. 나이 들수록 주름이 늘고 기운이 달리는데 알약 하나로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있다니 얼마나 매력적인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타민 E는 피부를 지켜준다, 베타카로틴은 폐와 눈에 좋다는 말을 믿고 매일 챙겨 드십니다. 하지만 의학 연구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1990년대 북미, 유럽, 아시아에서 진행된 대규모 임상 시험들은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이 암과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사망률을 높였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특히 흡연자에게서 베타카로틴은 보호 효과가 아니라 폐암 위험을 급격히 높이는 침묵의 살인자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지금도 한 환자분의 얼굴이 선명히 떠오릅니다. 70대 초반의 남성분이셨는데 담배를 하루에 몇 개비씩 피우던 분이었어요. 친구의 권유로 베타카로틴이 폐를 지켜준다는 말을 믿고 수년간 고용량 보조제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건 안타깝게도 말기 폐암이었습니다. 가족분들이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몸을 망치게 한 거냐며 망연자실해하던 모습은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비타민 E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량일 때는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고용량 알약으로 섭취하면 혈액 응고 체계를 무너뜨려 뇌출혈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실제로 비타민 E를 장기간 복용하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 응급실에 오신 사례도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시작했는데 결과는 오히려 치명적인 위험으로 이어진 거죠. 그렇다면 방법은 무엇일까요? 비타민 자체는 필요합니다. 다만 알약 속 고용량 보충제는 답이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농축된 알약 대신 자연식품에서 얻는 항산화 성분은 몸과 조화를 이루며 안전하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고소한 아몬드, 해바라기씨, 아보카도와 올리브유에는 비타민 E가 풍성합니다. 주황빛 당근, 달콤한 고구마, 노란 호박, 초록빛 시금치와 브로콜리에는 베타카로틴이 가득하죠. 이렇게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매 끼니 곁들이는 것이야말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항산화 전략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칼슘 보충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제일 두려운 것 중 하나가 낙상 사고입니다. 살짝 미끄러져도 뼈가 쉽게 부러지고 한번 골절이 생기면 수술과 긴 재활 치료를 거쳐야 하죠. 실제로 고관절 골절을 당한 어르신들 중에는 다시는 예전처럼 걸을 수 없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뼈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은 누구나 간절합니다. 광고는 이런 불안을 정확히 파고듭니다. 하루 한 알로 골다공증 걱정 끝. 여성분들 폐경 이후 칼슘은 필수입니다. 뼈를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이런 문구를 들으면 그래, 나도 미리 챙겨야겠다고 손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칼슘 보충제를 매일 챙기고 계시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칼슘이 곧장 뼈로만 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보충제로 한꺼번에 들어온 칼슘은 혈액 속 농도를 급격히 올리고 그 과잉분이 잘못된 곳에 쌓여버립니다. 뼈가 아니라 혈관벽에 달라붙어 딱딱한 석회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혈관이 굳어지고 결국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이 커집니다. 또 남는 칼슘은 신장에 가서 결석을 만들기도 합니다. 작은 돌 하나가 요로를 막으면 그 고통은 상상 이상입니다. 뼈를 지키려고 먹은 알약이 심장과 신장을 공격하는 셈이죠. 저는 실제로 이런 환자분을 뵌 적이 있습니다. 70대 여성 환자분이 골다공증이 걱정돼
몇 년간 칼슘 알약을 꼬박꼬박 드셨는데 어느 날 갑작스런 흉통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혈관 속이 칼슘으로 두껍게 막혀 있던 겁니다. 그분은 뼈를 살리려던 게 오히려 심장을 망쳤다니라며 크게 낙담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멸치, 두부, 시금치, 브로콜리, 우유와 요거트 같은 자연식품에는 몸이 알아서 흡수하고 조절할 수 있는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단백질과 미네랄까지 함께 제공해 뼈 건강을 더 든든하게 지켜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두 가지. 첫째, 비타민 D입니다. 햇볕을 1520분만 쬐어도 몸이 필요한 비타민 D를 스스로 만듭니다. 이게 있어야 칼슘이 뼈로 들어갑니다. 둘째, 운동입니다. 뼈는 반드시 하중을 받아야 강해집니다. 빠르게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근력 운동은 낙상도 예방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은행잎 추출물, 흔히 징코 빌로바라고 불리는 제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두려운 병 중 하나가 치매입니다. 몸이 아픈 건 언젠가 회복이 되겠지 하고 참고 살 수 있어도 기억을 잃고 가족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큰 공포죠. 그래서 기억력을 지켜준다, 치매를 예방한다는 말이 들리면 본능적으로 귀가 솔깃해집니다. 두뇌 혈류 개선, 기억력 증진, 치매 예방에 탁월한 효과, 매일 한 알로 뇌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광고도 바로 이 점을 파고들어 불안한 마음을 바로 건드리고 지갑을 열게 만듭니다.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은행잎 추출물이 제일 중요하다더라며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과학의 결론은 다릅니다. 초기 소규모 연구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지만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시험에서는 치매 예방 효과가 전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6년간 진행한 연구에서도 은행잎 추출물을 먹은 그룹과 안 먹은 그룹 사이의 치매, 발병률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효과가 없다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은행잎 추출물에는 혈액 응고를 방해하는 성분이 들어있어 복용 중인 약과 겹치면 위험해집니다. 특히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함께 쓰는 경우 작은 상처에도 출혈이 멈추지 않아 위험한 상황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70대 남성분이 은행잎 추출물을 2년간 꾸준히 드셨는데 산책 중에 넘어져 머리를 다치셨습니다. 상처는 크지 않았지만 출혈이 멈추지 않아 결국 뇌출혈로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기억력을 지키려고 먹었는데 이렇게 위험할 줄 몰랐다는 가족의 말씀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렇다면 치매 예방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답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걷기입니다. 매일 30분만 빨리 걸어도 뇌로 가는 혈류가 좋아지고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깁니다. 둘째, 두뇌 자극 활동입니다. 독서, 퍼즐, 악기 배우기, 외국어 공부는 뇌를 활발하게 움직이게 해줍니다. 셋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외로움은 치매의 큰 위험 요인입니다. 친구, 가족, 이웃과 자주 만나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이 크게 지켜집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보조제는 오메가3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도 같이 늙습니다. 혈관이 딱딱해지고 막히면 결국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병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이 바로 혈관 건강입니다. 광고는 이 마음을 정확히 겨냥합니다. 혈액을 맑게 혈관을 청소합니다. 중성지방을 낮추고 심장병을 예방합니다. 매일 오메가3 한 알이면 평생 혈관이 젊어집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당연히 챙겨 먹고 싶어지죠. 게다가 생선 기름에서 나온다니 더 믿음직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오메가3을 매일 드십니다. 혈액순환에 좋다, 치매 예방에 도움된다, 눈 건강까지 챙겨준다고 하니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중성지방을 조금 낮추는 효과가 관찰됐지만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확실히 막아준다는 증거는 아직 불충분합니다. 즉,
기대하는 만큼의 혈관 청소 효과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과용의 위험성입니다. 오메가3는 혈액을 묽게 만드는 작용이 있어 혈액, 희석제 아스피린, 와파린 등을 함께 복용하는 분들에겐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잇몸 출혈이 멈추지 않거나 작은 상처가 예상보다 심각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고용량을 장기간 복용하면 면역 기능 저하나 혈당 조절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셋째, 제품의 불순물 문제입니다. 오메가3는 주로 심해어에서 추출되는데 이 과정에서 중금속이나 산패 쉽게 상하는 성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값싼 제품일수록 이런 위험이 더 크죠. 오히려 혈관 건강을 지키려다 독성 물질을 섭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오메가-3는 식탁에서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고등어, 연어, 정어리,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을 주 2회만 드셔도 몸이 필요로 하는 오메가3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단백질, 비타민 D 같은 다른 영양소도 함께 얻을 수 있어 훨씬 이롭습니다. 여섯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보조제는 콜라겐 파우더와 단백질 파우더입니다. 요즘 시니어들은 외모에도 관심이 많아서 자신의 피부나 몸매에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거울을 볼 때마다 늘어진 피부와 줄어드는 근육이 눈에 들어옵니다. 주름이 깊어지고 피부 탄력이 떨어지면 젊음을 잃어가는 게 한눈에 보이고 근육이 빠지면 체력이 떨어져 걷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피부를 되돌린다, 근육을 채워준다는 광고가 귀에 쏙 들어오실 거예요. 매일 콜라겐 한 스푼 10년 젊어집니다. 단백질 파우더 2스푼이면 근육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런 문구를 들으면 누구라도 혹할 수밖에 없죠. 알약이나 가루 하나로 피부와 몸매가 달라진다니 정말 솔깃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콜라겐 파우더의 경우 몸속에 들어가면 결국 아미노산으로 분해됩니다. 우리가 먹은 콜라겐이 그대로 피부에 붙는 게 아니에요. 결국 고기, 생선, 두부, 콩 같은 단백질 음식과 다르지 않습니다. 고가의 콜라겐 파우더를 매일 먹어도 피부가 눈에 띄게 탱탱해진다는 과학적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단백질 파우더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많은 단백질을 보충하면 남는 단백질은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과잉 단백질이 신장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육을 지키겠다며 매일 단백질 파우더를 드신 어르신이 몇 달 만에 신부전 증세로 병원에 오신 사례도 있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문제는 이런 파우더 제품들 속에는 종종 인공 첨가물과 심지어 중금속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단백질만 먹는 게 아니라 알게 모르게 독성 물질을 함께 삼키게 될 위험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늘 그렇듯 식탁에 있습니다. 콜라겐은 돼지 껍질 가루가 아니라 비타민 C와 단백질이 함께 들어있는 음식을 통해 피부에서 자연스럽게 합성됩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그리고 생선, 달걀, 두부 같은 단백질 음식이 최고의 피부 탄력 보충제입니다. 근육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굳이 통조림 같은 파우더를 드실 필요 없습니다. 삶은 달걀 하나, 두부 반모, 생선 2토막, 콩 요리 한 접시. 이렇게 매일 조금씩 식탁에 올리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건 운동입니다. 단백질을 아무리 먹어도 쓰지 않으면 근육으로 가지 않습니다. 가벼운 근력 운동, 매일 걷기, 계단 오르기만 꾸준히 해도 근육은 얼마든지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절대 먹지 말아야 할 보조제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종합 비타민제입니다. 한 봉지로 영양을 모두 채운다는 광고와 달리 필요 없는 성분, 중복 성분까지 섞여간 신장을 해치고 다른 약과 충돌해 출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둘째,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 젊음을 되돌린다지만 특히 흡연자에겐 오히려 폐암 위험을 높이는 무서운 부작용이 보고됐습니다. 셋째, 칼슘 보충제. 뼈 대신 혈관에 쌓여 동맥 경화와 심장병, 뇌졸중을 부르고 신장 결석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넷째, 은행잎 추출물. 치매 예방에 좋다는 말과 달리 효과는 거의 없고 출혈 위험만 높여 작은 상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오메가3 고용량 보충제.
혈관 건강에 좋다는 말과 달리 과용하면 출혈, 혈액 응고 장애 같은 위험을 부릅니다. 여섯째, 콜라겐 단백질 파우더. 피부와 근육을 지켜준다는 광고와 달리 흡수율은 낮고 장기간 섭취 시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종합 패키지형 보조제. 여러 성분이 뒤섞여 간과 신장을 혹사시키고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도대체 뭘 먹어야 하나? 답은 단순합니다. 식탁 위 음식입니다. 비타민 E 베타카로틴은 아몬드, 해바라기씨, 당근, 브로콜리에서 얻으시고 칼슘은 멸치, 두부, 우유, 녹색 채소에 풍부합니다. 햇볕을 쬐며 걷기만 해도 비타민 D가 합성돼 칼슘 흡수를 돕습니다. 단백질은 달걀, 생선, 콩류, 닭가슴살로 충분하며 혈관 건강은 값비싼 보충제보다 등푸른 생선을 주 2회 드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좋은 생활 습관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매일 30분 걷기와 계단 오르기는 뼈와 혈관을 지켜주고 책 읽기와 새로운 배움, 사람들과의 대화는 치매를 예방합니다.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 웃는 시간은 어떤 보조제도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장수약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알약이 아니라 밥상, 햇볕, 발걸음, 웃음 속에 있습니다. 오늘 내용 꼭 마음에 새기셔서 불필요한 보조제 대신 생활 속 건강 습관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몸과 마음을 오래 지켜줄 황금 열쇠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는 저는 이제 영양제 대신 건강한 습관을 쌓겠습니다 하고 다짐을 남겨주세요. 지인분들과 공유해 주신다면 불필요한 보조제에서 벗어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될 거예요. 다음에도 삶에 유익한 건강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